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 의사의 락 이야기 블랙 사바스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지 오스본은 드디어 블랙 사바스에서 쫓겨나고 블랙 사바스는 새로운 가수가 필요하게 되었죠. 블랙 사바스의 매니저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초기에 블랙 사바스의 성공을 도왔던 단 앨던으로부터 그 매니지먼트는 70년대 중반에 패트릭 미한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는 블랙 사바스의 매니저이면서 프로듀서이기도 했죠. 그래서 블랙 사바스에게 음악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매니저로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 욕심만 차렸으니까요. 블랙 사바스의 모든 노래들에 관한 판권을 패트릭 미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느낀 블랙 사바스는 이 앨범 사보타지를 내놓을 때 매니저 패트릭 미한 내 말을 듣지 않겠다고 자기네 나름대로 가겠다는 뜻의 앨범 제목이 바로 이 사보타지입니다. 아지 오스본이 블랙 사바스를 나가고 새로운 가수를 수소문할 때에는 그 매니저가 다시 더 날덴이었죠. 더 날덴이 이 블랙 사바스를 좀 더 키워보려고 그랬더니 그 싱어 아지 오스본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매니저 더 날덴은 아지 오스본을 다시 밴드에 끌어들이고 싶어 했고, 돈이 떨어진 아지 오스본도 밴드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블랙 사바스가 아지 오스본을 밴드에서 쫓아낼 때에는 그에게 그때 돈으로 $10,000도 안 되는 적은 돈만 주고 그냥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아지는 그 돈을 마약 구입과 방탕한 생활에 하루 만에 다 써버렸다고 그러죠. 결국 블랙 사바스의 새로운 싱어는 당시 인기 절정이었던 밴드 레인보우를 탈퇴한 라니 제임스 디오가 맡았습니다. 디오가 블랙 사바스의 싱어가 되는 데에는 매니저 더 날덴의 따님 셰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셰론은 그 후에 디오와 거의 원수지간이었던 아지 오스본과 결혼하게 되죠. 그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Because it was Sharon Osbourne, who was Sharon Arden at the time, who was a good friend of mine, took Ronnie up to the Black Sabbath house and introduced him. Well, he had met Tony and they went up there and they wrote Children of the Sea. 그래서 블랙 사바스는 라니 제임스 디오라는 유능한 새로운 가수를 맞아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지만, 블랙 사바스의 싱어 자리를 잊어버린 아지 오스본은 독자적인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한편 블랙 사바스의 매니저 더 날던은 자기의 딸 샤론 알던을 시켜서 아지 오스본을 한번 키워보라고 했답니다. 그 얘기는 아지 오스본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때 베이시스트 기절 버틀러도 밴드를 탈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특별히 나빴던 것은 아니고 뭐 할 만큼 했다, 쉬고 싶다, 뭐 그런 이유였죠. 드러머 빌 볼드도 잠시 휴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 가지 악기를 하던 라니 제임스 디오가 베이스를 맡고 토니 아이오미는 기타, 그리고 하드락 키보디스트 제프 니콜스가 가담을 해서 3인조 밴드로 잠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제프 니콜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는 당시에 헤비메탈 밴드 중에서 몇 안 되는 유능한 키보디스트였죠. 그는 오랫동안 블랙 사바스의 앨범에서 그리고 공연에서 활동했었습니다. 기절 버틀러는 결국 다시 블랙 사바스 밴드로 들어오고 블랙 사바스는 새로운 앨범을 녹음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것 Heaven and Hell입니다. 본격적으로 라니 제임스 디오 싱어 시대에 블랙 사바스가 시작된 것이죠. 라니 제임스 디오는 그 전에 싱어 아지 오스본과는 달리 그냥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악기도 몇 가지 할 수 있었고 작곡과 작사까지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전에 블랙 사바스 앨범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헤비한 것은 마찬가지지만요.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always attracted Tony to me as a singer and as a writer, because he loved musicality. And he wasn't getting it from any other source other than me, and that's why we had such a good rapport together. 제 기억으로 1980년도 여름에 복사판으로 나온 레코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CD이고요. 정말 반가웠죠.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 앨범의 표지도 마치 천사 셋이 담배를 피면서 카드 놀이를 하는, 도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재미있는 그림이죠.
전에도 보여드렸던 Heaven and Hell 그림의 이 티셔츠, 이것을 오래돼서 못 입게 되자 저희 부인이 이렇게 퀼트 블랭켓을 만들어 버렸군요. 이 앨범의 뒷면에는 이렇게 멤버들의 모습이 스케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여기에는 드러머 빌 월드가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 월드가 아무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밴드를 나가버렸죠. 그동안 그는 무리한 스튜디오 녹음, 투어, 그리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알코올 과용, 약물 중독 등으로 건강을 많이 해쳤고, 그 바로 몇 년 전에는 심근경색이 와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Heaven and Hell 앨범 이후의 투어에는 빌 월드가 함께하지 않았죠. 라니 제임스 디오가 자기가 잘 아는 드러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바로 비니 에피스이죠. 이것은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재작년에 그를 또 만났는데 제가 가져간 이 사진에 그가 이렇게 사인을 해줬죠. 이것은 비니 에피스의 드럼스틱인데 그가 쓰던 것이죠. 흠집이 많이 나 있습니다. 자기 이름과 함께 블랙 사바스 그리고 Heaven and Hell이라고 이렇게 각각 두 개의 드럼스틱에 사인을 해줬군요. 아지 오스본 싱어 때와는 좀 달랐지만 라니 제임스 디오 싱어의 블랙 사바스도 상업적으로 꽤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의 앨범, 바로 이것이죠. Mob Rules. 이 앨범이 나온 것이 1981년 가을인데 곧 그들은 투어 공연을 했죠. 제가 이 투어 공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그때가 제가 아직도 의과대학 학생 시절인데 겨울방학 때 미국 필라델피아에 계신 저희 외삼촌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외삼촌 집에 기거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온 신문을 보니 블랙 사바스의 공연이 필라델피아에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 스펙트럼이라는 실내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농구나 아이스하키 등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락 밴드들도 많이 와서 공연을 하고 했었는데 40년 전에 제가 처음 본 블랙 사바스의 그 공연이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는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것이 허용되어서 공연장에 들어가 보니 담배 연기가 자욱한데 그 안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대마초 냄새가 어떤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블랙 사바스가 나오기 전에 오프닝 밴드가 있었어요. 그것이 70년대 블루스 락 밴드 10 Years After의 리드 기타리스트 알빈 리가 솔로 밴드를 이끌고 나왔죠. 곧 이어서 블랙 사바스가 무대에 나타나는데 모든 청중들이 자리에 앉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보면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무대에 가득 깔려있고 처음 보고 처음 경험하는 그런 짜릿한 느낌이죠. 드라이 아이스가 여기까지. 그때 제가 들어본 디오의 블랙 사바스는 그간 제가 아지 오스본의 노래로 들었던 것을 레인보우의 싱어 라니 제임스 디오가 하는 것으로 또 색다른 맛의 블랙 사바스였죠. 블랙 사바스 밴드 멤버들이 모두 검은색의 의상이었어요.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요. 이런 것은 아지 오스본 싱어 시대에는 없던 것이죠. 라니 제임스 디오도 레인보우에서 싱어를 할 때에는 검은색의 옷을 늘 입지 않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일부러 검은 옷을 입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라니 제임스 디오 시대부터는 무대 위에서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보이는 손 모양, 저도 그냥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것을 메탈 혼이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 두 개가 마치 무슨 악마의 뿔 같으죠? 디오가 레인보우에서도 안 하던 이것을 블랙 사바스에서 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많은 락커들이 이 손 모양을 흉내내고 있는데 라니 제임스 디오가 거의 처음이죠. 그가 왜 이거를 하게 됐는지 들어보십시오. And then when he joined Sabbath, of course, Ozzy was doing the peace sign. Yeah. He didn't want to do that. And then one day he just did it and it just took off. And it was just something that Ronnie became popular for. Yeah. Of course, this to the crowd. What's the that? man who invented this. The metal horns. My grandmother, remember, my grandmother invented all this. It wasn't me. Then everybody thinks that I invented it. I mean, how could I be the only person on earth after all these thousands and thousands of years to come up with that? Now, why did she do that? Oh, that was, I'm very Italian. She would put that up when we would walk down the street as protection from the evil eye. Because we'd be walking, I'm just a little kid, and she'd see someone and go, 이건 여담인데 키스의 진 시몬스가 메탈 혼을 자기가 처음 시작하게 됐다며 그것을 특허내려고 했다는 뉴스입니다. 성사되지는 못했어요. Gene Simmons is trying to trademark a version of the sign of the horns hand gesture. Well, now he's getting some major backlash in the rock world. Wendy Dio, whose late husband Ronnie James Dio popularized a more common version of the hand gesture among rock fans, said in an interview,
To try to make money off of something like this is disgusting. It belongs to everyone, adding Simmons has made a complete fool of himself. 지금 보시는 것은 아마도 3년 전인데 잉베이 말մ스틴 연주를 갔을 때 오프닝 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밴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밴드의 여가수와 함께 이렇게 메탈 혼을 손으로 만들어서 함께 찍은 사진이죠. 어때? 어울려요? 아니죠? 한편 아지 오스본은 자기의 솔로 밴드를 만들어서 블랙 사바스 시대와 같은 헤비 메탈을 했기 때문에 사실 블랙 사바스가 두 개 있는 격이 되었습니다. 아지의 솔로 밴드는 디오가 있는 블랙 사바스의 인기를 훨씬 상회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죠.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싱글 앨범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 노래 3개가 있는 디오 시대 블랙 사바스 싱글입니다. 특이한 것이 여기에 패러노이드가 라이브로 있군요. 그들은 그 다음의 앨범 라이브 이블이라는 것을 실황 공연으로 녹음했습니다. 라이브 이블이라는 이 2장짜리 앨범을 녹화한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편집할 때 말이죠. 멤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라니 제임스 디오는 블랙 사바스를 떠나고 말죠. 그때의 이야기를 디오로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The story got to Tony and Geezer that we were turning guitars down and voices up and drums up and basses up and down or whatever it may have been, and that was their excuse. So I got a call from Geezer, and Geezer said, you know, this doesn't seem to be working. I said, well, that's fine with me. If that's what you want to do, fine. But you realize that means the end of this, don't you? He goes, yeah, well, I think it should be. Okay, fine. And that was it. And it was over, done, finished. Never talked to them one time again until 12 years later when we got a reunion. 이때 드러머 비니 아파시도 역시 블랙 사바스를 떠나서 디오 밴드에 합류하게 됩니다. 참고로 비니 아파시의 형 역시 유명한 드러머인데 그는 카르마인 에피스이죠. 레스 네임은 같지만 서로 발음을 다르게 합니다. 이 실황 공연 앨범 라이브 이블이 그런대로 잘 팔리고 있었는데 바로 보름 후에 아지 오스본 밴드가 라이브 앨범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지 오스본의 라이브 앨범 Speak of the Devil이라는 것이 원래 이 블랙 사바스 앨범보다도 훨씬 인기가 있고 몇 배나 더 많이 팔리는 것입니다. 또한 아지의 라이브 앨범에는 그때 작은 애가 만든 스튜디오 앨범이 2개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노래들은 전혀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블랙 사바스의 노래들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 또한 2장짜리 앨범입니다. 그것이 토니 아이오미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디오가 블랙 사바스를 나간 이후에 블랙 사바스에서는 또 다른 가수를 수소문하고 있었는데 이때 매니저 돈 알던이 디퍼플의 옛날 가수 이언 길런을 영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앨범이죠. 이것 말고도 블랙 사바스는 수많은 멤버 교체를 겪게 되는데 그 얘기는 역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디오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기의 솔로 밴드를 만든 디오는 그의 앨범과 투어 모두 스트레이트한 헤비 메탈 그리고 전보다 더욱 악마적인 분위기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디오의 밴드를 보러 간 적이 있었죠. 그것이 1990년도인데 텍사스의 휴스턴에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디오를 2번째 본 것이죠. 블랙 사바스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의 관중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관중들 모두 환호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 같았어요. 디오가 솔로 밴드를 할 때 하나 특이한 점이 이 밴드를 거쳐간 80년대 뮤지션들이 당시 꽤 알려졌던 사람이고 그들은 데이비드 커버데일의 와이스네이크나 그 외 당시에 80년대 헤비메탈 밴드에서 각각 모두 성공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디오가 리치 블랙모어의 레인보우에 있을 때 베이시스트였던 지미 베인 그리고 와이스네이크에 오래 있었던 비비안 캠벌, 루디 살조 등이 디오의 밴드를 거쳐갔습니다. 루디 살조는 아지 오스본의 밴드에서도 베이스를 맡게 되니까 이 루디 살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Dio always became this conglomeration of Sabbath and Rainbow. Yeah. It always became that because I insisted upon the strength of it and also insisted upon the melody of it. But like everything else, things change. Me, I love Sabbath, but I had a great career behind me. It wasn't just Sabbath, it was Rainbow and Sabbath. 기타리스트 토니 아이오미만 빼고 수많은 멤버 교체를 겪으면서 전보다 많이 달라졌던 블랙 사바스는 1992년에 Dehumanize라는 앨범을 내놓으면서 라니 제임스 디오를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때 드러머가 레인보우에 있었던 카지 파웰이었었는데 카지 파웰이 사고를 당해서
활동을 못하게 되자 예전의 드러머 비니 아파스를 다시 불러오게 되죠. 이때 그동안 나가 있었던 베이시스트 기설 버틀러도 블랙 사바스에 다시 합류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0년 전에 블랙 사바스 멤버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블랙 사바스도 예전과 같은 인기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이 앨범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해 가을, 즉 1992년 블랙 사바스보다도 훨씬 인기를 끌고 있었던 아지 오스본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가 정말로 은퇴를 하고 더 이상 음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네요. 그러던 그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은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1992년에 아지 오스본의 첫 번째 은퇴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이죠. 아지 오스본이 은퇴를 하게 됐으니까 아지가 블랙 사바스에 다시 와서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에서 2번 공연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즉 디오가 아지 오스본 시대의 블랙 사바스 노래들을 거의 모두 하고 마지막 몇 곡을 아지 오스본이 해서 마치자는 것이 원래 의견이었죠. 이때는 블랙 사바스의 오리지널 드러머 빌 월드도 합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블랙 사바스 멤버들의 리유니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디오가 반기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아지 오스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데 아지를 위해서 자기가 둘러리를 설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죠.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라니 제임스 디오는 블랙 사바스를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I refused to be the opening act for Ozzy because this was a Sabbath show. I got a call saying, well, now it's been changed. In the last 2 gigs, you're going to be opening for Ozzy. I kept telling him, no, I'm not going to do it. But it annoyed me. This was my band too. I'm in Sabbath and I refused to take that crap. So there was no reason on earth for me to have to show, as they put it in those days, respect to Ozzy. I don't respect you for a start, and I don't need to show you any respect, mate, and I won't. So that was the end of it. So you... I mean, I can't say I don't have respect for Ozzy. Let's face it, he was one of the guys in that band who created heavy metal music. You know, I mean, what more respect can I give him than that? You know, Ozzy was always a good friend of mine when I wasn't in Sabbath. But when I was, he's always been a miserable person. He's had nothing but bad things to say about me. And I've always said good things about Ozzy. So as far as my having to give him respect for that, no, I don't, you don't deserve respect for me with the lack of respect that you've given to me. The first 2 weeks of the first Sabbath tour we did, you know, I mean, I spent my whole time looking at this. 계획했던 블랙 사바스의 리유니언 쇼, 그리고 아지 오스본의 은퇴 공연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돼서 블랙 사바스는 갑자기 구한 싱어가 바로 이 양반입니다. 랍 할포드, 주다스 프리스트의 싱어이죠. 주다스 프리스트는 오래전에도 블랙 사바스의 투어에서 오프닝 밴드를 한 적도 있고, 랍 할포드는 블랙 사바스를 너무 좋아해서 아지 오스본의 노래들을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그가 적격이었습니다. 마침 이때는 랍 할포드가 주다스 프리스트를 떠나서 혼자서 솔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랍 할포드는 딱 이틀 연습하고 나서 블랙 사바스 의 콘서트를 디오 대신에 잘 마칠 수가 있었죠. 토니 아이어미의 이야기에 의하면 디오가 하지 못했던 고음의 노래들, 예를 들어서 Symptom of Universe 같은 것들도 랍 할포드가 잘 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랍 할포드가 블랙 사바스 싱어로서 연주한 것은 공식적으로 음반이 나오지 않았지만 복사판으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라니 제임스 디오는 이렇게 블랙 사바스를 다시 떠나게 되었지만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니고 다시 블랙 사바스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 다 못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지만 락 음악계에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걸려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추려서 중요한 것만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